세 개 다 똑같은 유형이죠.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해보면 나머지는 다 비슷하죠. 자, 요거를 여기다가는 바로 배열을 적용시킬 거니까 이렇게 여기서 바로 풀어볼게요. 자, 숫자 6개를 각각 이렇게 선언해서 초기화하고 순서대로 출력하는 거. 자, 그냥 선언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9 5 7 2 4 0 이렇게 하고요. 자, 출력은 반복문 이용하시면 되죠. 자, 배열은 무조건 반복문이랑 같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6개니까 0, 1, 2, 3, 4, 5까지 만들어야죠. 자, 그런 다음에 출력을 한 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AR날에 i번째 이렇게 나오고요. (0번째부터) (5번째까지) 뒤져보는 거죠. 자, 이제 스캔F를 한번 받아볼게요. 자, 6개를 스캔F로 입력받아서 그걸 그대로 출력하면 되는데, 자, 그럼 6개짜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위에 거 요거 재활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6개짜리 하나 새로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2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입력받을 거니까 이렇게 0000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역시 5까지 있죠? 6개니까. 자, 요걸 이제 스캔F를 6번 하시면 되겠죠. 숫자를 입력을 받을 거고요. 각각 ARR2에 i번째 저장을 할 겁니다. 저장을 할 때는 %, 붙여야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0번째 그릇에 하나, 1번째 그릇에 하나, 뭐 2번째 그릇에 하나, 이렇게 하면서 총 6개가 저장이 되겠죠. 자, ARR2라는 배열에 6개의 값이 저장이 됐고요. 출력할 때는 위에 동일하게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printf 똑같이 자, 이제 입력을 하면 되죠. 1, 2, 3, 4, 5 요거 ARR2를 가지고 해야죠. 그죠? ARR1은 요거고요. ARR2가 우리가 방금 스캔F로 입력을 했을 때 저장되는 곳이죠. 끝나고 줄바꿈 한번 해줄게요. 자, 다시 여기서 1, 2, 3, 4, 5, 6 이거 또 안 바꿨네요. 죄송해요. 1, 2, 3, 4, 5, 6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된 순서 1, 2, 3, 4, 5, 6대로 그대로 출력이 되죠. 5, 4, 3, 2, 1, 0 그러면은 입력된 순서대로 출력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이게 0000 0 6개 돼도 상관없고요. 사실 여기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죠? 6개만 저장할 수 있는 거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해도 어차피 여기에 있는 값을 우리가 스캔F를 통해서 덮어 쓸 거기 때문에 무슨 값을 넣어도 상관없죠. 6개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배열을 만들 때요, 특별히 값을 먼저 넣어놓을 필요 없이 나중에 따로 채워 넣을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떤 값이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딱 길이만 정해도 돼요. 그냥 6개라는 사실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이 값을 넣어놓지 않고요, 만들 때 이 가로 안에다가
숫자를 넣어주시면 6개의 아무 숫자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편하겠죠? 어차피 우리가 스캔F로 넣을 거니까 길이만 딱 정해서 아무 숫자나 6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값을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미리 숫자를 정해서 넣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그냥 길이만 정해 놓고 6개 숫자 아무거나, 컴퓨터가 아무거나 6개 넣어 놓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따로 값을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좀 편하죠.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넣을 거니까. 자, 그래서 값을 현재 내가 뭔가를 저장하긴 저장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된 값이 아니다, 또는 나중에 저장할 거다 라고 하면은 그냥 딱 공간만 이렇게 6개 마련해 놓고 추후에 채워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배열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값을 넣는 방법과 길이만 먼저 정해놓고 나중에 넣는 방법. 스캔F를 이용할 때는 이게 더 편하죠.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응용이죠. 자, 요번에는 반대로 출력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까는 순서대로 출력했죠. 자, 그럼 먼저 요 ARR은 미리 들어있죠. 여기서 거꾸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거꾸로 출력할 때는 우리가 순서를 거꾸로 세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세면은 0, 1, 2, 3, 4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뒤에서부터 세면 되죠. 4, 3, 2, 1, 0. 그죠? 그러면 맨 끝에 인덱스 번호를 알아야 돼요. 그죠? 거기서부터 1씩 빼면 되니까. 자, 그리고 요 규칙에 의해서 0부터 시작한다는 규칙에 의해서 제일 마지막 인덱스는 데이터의 개수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얘는 5개잖아요. 그죠? 그럼 마지막 인덱스가 4입니다. 4. 5 마이너스 1에서. 왜냐면 0부터 세니까. 자, 그러면은 4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1씩 감소를 시키면 되죠. 4, 3, 2, 1. 언제까지요?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 그죠? 0까지는 처리를 해야 되죠. 이게 0번째니까. 그래서 i를 0까지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i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는 계속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실행 반복 조건이잖아요. 그죠? 0보다 클 때까지 계속 실행해라. 그럼 i가 계속 1씩 떨어지면서 언젠가는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빠져나오겠죠. 자, 역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출력이 되죠. 이런 식으로 배열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이 순서를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좀 다루실 수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순서를 여러분이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스캔F로 받은 거를 아까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재활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5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스캔F로 우리가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5개만 이렇게 딱 마련해 놓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숫자나 들어도 상관없죠. 어차피 우리가 다시 낼 거니까.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입력받아서 거꾸로 출력해도 되고요. 거꾸로 입력받아서 그냥 거꾸로 출력해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입력은 그냥 정상적으로 처음부터 받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ARR2의 i번째 하고 여기 앞에 꼭 %,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저장했으면 거꾸로 출력할 때는 인덱스, 맨 마지막 인덱스부터 똑같이 출력하면 되죠. 여기에 줄바꿈만 해주고.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5, 4, 3, 2 이렇게 골라오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반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하던 방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2는 0. 여기 바꿔야죠. 아까 똑같이 이렇게 반대로 1, 2, 3, 4, 5, 5, 4, 3, 2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해보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은 유형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짝수만 더하기. 이게 지금 다 보시면은 결국은 순번을 잘 다룰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들이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짝수만 골라낼 수 있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 AR날에 있는 값부터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짝수의 값 합하려면 먼저 짝수를 다 출력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 이거 몇 개입니까? 배열 10개. 그러면 9죠, 9. 데이터 개수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출력을 해볼게요. AR날에 i번째 이렇게 하면 10개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짝수를 출력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짝수 구하는 거죠.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면 그 수는 2의 배수가 되고요. 2의 배수를 우리가 짝수라고 부르는 거니까. 자, 근데 이거는 i가 뭡니까? i가 우리가 원하는 이 숫자 값이 아니라 우리가 인덱스, 순번으로 쓰려고 만드는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짝수 값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짝수, 순번이 짝수인 거. 요거랑 요거.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이 값이 짝수이냐 홀수이냐 상관없이 i가 짝수인 순번만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안에 있는 값들 중에 짝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꺼내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짝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시려면 이렇게 꺼내와서 꺼낸 값이 짝수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짝수는 3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 3개를 이제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번에 했던 합 알고리즘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출력할 게 아니라 요 AR날의 i번째 값을 0에다 계속 누적해서 더하면 되죠. 0에다 계속 더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이라는 게. 자, 그럼 여기서 출력을 할 게 아니라 요 AR날의 i번째 값을 S에다가 계속 더해 나가면 된다. 반복문이 끝나고 났을 때 출력 한번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74가 나오겠죠. 74. 자, 이런 식으로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을 배열 안에 있는 값들 중에 내가 원하는 값만 뽑아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봤으면 이제 스캔F 또 한번 해봐야죠. 자, 역시 10개짜리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아무 숫자나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밀 거니까. 자, 그럼 제일 앞에 거부터 끝까지 하나씩 선택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d고요. i번째에 n% 붙여주면 되죠. i가
0, 1, 2, 3 이렇게 증가할 거니까. 자, 그럼 10개의 그릇에다 모두 저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3개의 문제를 다 풀면은 패턴이 좀 보이죠. 자, 저장을 한 거를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S2라고 할게요. S는 있으니까. 그리고 ARR이 아니라 ARR2죠. 저장해 놓은 거. 최종 출력도 S2. 여기 줄바꿈만 해주고요. 붙어서 나오면 숫자가 헷갈리니까. 자, 해서 1, 2, 3, 4, 5, 6, 7, 8, 9, 10, 해서 55. 가 안 나오네. 여기 S2 이렇게 여기에다 더해 나가야 되니까요. 다시 (194)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하죠? 아, 그러네요. 여기 ARR2를 안 바꿨네요, 제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 55가 아니라 30이에요. 왜냐면 짝수만 더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열이라는 거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릇에다가 그릇 10개 마련해서 이걸 순서를 붙인 거예요. 그럼 그릇에 이름이 필요 없죠. 딱 첫 번째 그릇 찾을 수 있으면 우린 거기서부터 순서로 찾아나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변수 하나, 그 10개짜리를 변수 하나로, 대표성을 지닌 변수 하나로 가리키게 하고요. 거기에서의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순서로 데이터를 찾는 거예요. 순서라는 건 결국 숫자로 우리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수열을 만들 수 있는 배열, 다시요, 반복문과 같이 사용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좀 편리함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 순번, 제가 순번이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이거를 인덱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인덱스. 그래서 인덱스라고 이제 부를게요. 여기 대괄호 안에 들어오는 거 있죠, 이거? 0번째다, 1번째다 이런 거. 이걸 0번 인덱스, 뭐 1번 인덱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배열의 핵심은 뭐다, 여러분? 인덱스를 잘 다루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5분 남았거든요. 일단 여기 성적 관리 프로그램 3번 답 있죠? 여기서 지금 변수 4개, 자, 3개 버전으로 다시 바꿀게요. 원래 답.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일단 배열로 바꿔볼게요. 배열로. 자, 일단 변수가 3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대충 학생이 몇 명인지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만들어낼 수 있죠. 자, 한 25명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학생 25명. 자, 그럼 이거 25명이면 변수 25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경우의 수도 25개 나오겠죠. 자, 이거는 뭐 못한다고 보면 돼요. 그죠? 이 방식으로는. 자, 대신 이 방식 말고요. 자, 학생 점수 숫자니까 인트고요. 스코어스 하고 25.
자, 이렇게 하면 되죠. 25개 아무 숫자나 저장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학생의 점수를 입력을 할 거거든요. 자, 됐고요. 그럼 학생의 수를 먼저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뭐 2명이면 2, 3명이면 3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자, 이 스캔F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이건 변수명이 다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1명이냐 2명이냐 이거를 따져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반복문으로 어차피 횟수 자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0번째부터 입력받은 학생 수 있죠? 2명 입력받으면 0, 1, 그래서 1, 그 데이터의 개수 마이너스 1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력받은 거 포함하지 않는 수까지 인덱스를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그렇죠? 만약 학생이 3명이다 그러면 0, 1, 2 이렇게 나오겠죠? 학생이 5명이다 0, 1, 2, 3, 4 요것만 포함 안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i번째 에다가 저장하면 되죠. 스캔F로. 자, 이렇게 하시면 3명이면 3번, 2명이면 2번, 1명이면 1번 이렇게 되겠죠. 3명이면 0부터 제일 앞에 거부터 0, 1, 2 i가 1씩 증가하니까 이렇게 예쁘게 앞에서부터 저장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요거 3줄이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훨씬 간단해졌다. 자, 됐죠? 그럼 출력하는 부분도 똑같아요. 자, 여기서 출력을 포문으로 하면 되죠. 일단 요거 지우지 말고 먼저 포문으로 만들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처음부터 0번째부터 저장이 됐잖아요. 여기서 그럼 0번째부터 꺼내면 되죠. 몇 번? 학생의 수만큼. 이렇게 증가시키고요. 자, 출력은 printf에서 요거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변수가 아니라 stu scores 여기서 i번째까지만 가져오면 되죠. 그리고 여기 1번 학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이거 무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끝이에요. 요거를 삭제도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학생의 모든 점수를 더하면 되죠. 합 연산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도 일단 이렇게 바꿀게요. 또 포문으로 역시 처음부터 그죠? 학생의 수만큼 반복을 돌리면 되고요. 자, 합을 해야 되죠. 합 알고리즘. 여기 s는 0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 계속 학생의 점수를 더해 나가면 되죠. 학생의 점수는 stu scores에 i번째 이렇게 하면 다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똑같이 합이 필요하고요. 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s 나누기 stu cnt 학생의 수로 나누면 되죠. 이거를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지우면 안 되는데. 다시 이거 하나만 복사를 해놓고 다시 돌릴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전체 점수 나누기 학생 수. 자, 엄청 좀 간결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자, 일단 2명. 아무것도 안 물어보니까 좀 그러네요. 여기서 printf로 1번째 학생의 점수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2명 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100점. 자, 여기 제가 이거 안 넣었네요. 이거 저도 참 이렇게 가끔 깜빡하거든요. 넣는 거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2명 100점 100점. 일단 잘 나오는데 이제 여기가 둘 다 1번째 1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이 부분만 바꿔주면 돼요. 자, 뭘로 바꿔줄 수 있냐면 여기가 1씩 증가하면 되죠. 1부터 퍼센트 D로 두고 1부터 1씩 증가하는 숫자를 만들면 되는데, 보시면 이 i가 0부터 시작하긴 하지만 1씩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i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1번 학생이 아니라 퍼센트 D로 해주시고 i 플러스 1 됐고요. 여기도 출력을 안 했네요. 전체 학생 총점. 그래서 여기서는 S만 그냥 출력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명.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잘 나오고요. 전체 보기. 여기 둘이 바뀌었네요. 이게 지금. 이거 바꿔주면 됩니다. 자, 총점 보기, 평균 보기, 총점 보기, 다시 전체 점수 보기, 4번 눌러서 종료.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의 점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배열은 필수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배열이 없이는 데이터가 조금만 많아져도 다루기가 힘들어요. 배열은 필수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사용법이 어렵진 않죠.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답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10분 쉬었다 진행할게요. 코드 올려드렸습니다.